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2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D 매니플레이터를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DH 테이블을 통해서 4개의 밸류 A, 알파, D, 데이터를 구하고 이 4개의 매트릭스를 모두 다 곱해주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얻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할 수 있었음을 배워봤죠. 이번 시간에는 포워드 키네매틱스가 아니라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3차원 3D 매니플레이터에서 위치와 방향을 잡기 위해선 X, Y, Z 그리고 롤, 피치, 요의 6개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드 팩터의 위치와 방향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조인트 앵글 혹은 프리스마틱 조인트의 이 길이는 얼만큼이 되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문제가 곧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지금 변수가 6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D 매니플레이터에서는 조인트를 6자유도 이상, 6개 이상의 모터를 사용합니다. 최소가 6개인 거고요. 8개, 9개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개수가 늘어날수록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수식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결국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의 조작을 통해서 엔드 이펙터의 위치가 특정한 위치 그리고 방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요. 그런데 위치 x, y, z는 구하기 쉬운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변수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롤, 피치, 요밖에 없는데 이 9개의 엘리멘트들을 모두 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3, 2, 1 오일러 앵글 혹은 GYX 좌표계를 사용했을 때 수식을 모두 전개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전개한 결과를 통해서 방금 전에 엘리멘트들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시죠. 딱 보시면 이 R31을 봤을 때 제일 간단한 파트가 있는데요. 바로 사인 데이터, 마이너스 사인 데이터가 R3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역연산, 인버스 사인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알아낼 수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해결하면 여기 있는 R32와 R21을 보시면 코사인 데이터를 알게 됐으니 또 다시 한번 코사인의 역연산, 사인의 역연산을 통해서 사이와 파이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파트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우리는 파이썬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수치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파이썬의 fsolve를 사용해서 이것을 수치적 계산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따 소스 코드 때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그러면 이번 예시를 위해서 또 새로운 3D 매니플레이터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매니플레이터는 스탠포드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회전할 수 있는 레볼루트 조인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길이를 바꿀 수 있는 프리스마틱 조인트가 1개, 그래서 5개의 로테이션과 1개의 프리스마틱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매니플레이터가 스탠포드 매니플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아주 보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스탠포드 매니플레이터의 DH 테이블을 완성시켜야겠죠.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DH 테이블을 여기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 1, 데이터 2, D3, 데이터 4, 5, 6가 변수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해 보면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그리고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로테이션과 프리스마틱 조인트의 길이를 얼만큼으로 해야 되는지 풀어내는 문제, 결국 인버스 키네매틱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을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fsolve라는 파이썬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치적으로 풀어낸다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소스 코드를 보러 함께 가보시죠. 이번 시간 살펴볼 코드는 lecture 19 3D 매니플레이터 안에 main inverse kinematics라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제일 처음을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desire end effector의 위치와 방향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임의의 조인트 밸류들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파이썬의 fsolve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end effector 위치와 방향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조인트 밸류들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 fsolve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fsolve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함수고, 이 함수의 리턴 값이 모두 0이 되도록 fsolve는 반복해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리턴 값이 0으로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
실제 임의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조인트 밸류들을 사용했을 때 엔드 이펙터 위치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방향이 차이가 0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이 같아진다라는 것이 이 리턴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디자이어 포인트는 주어졌고 엔드 이펙터의 포즈와 방향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위해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반복해서 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선 3D 매니플레이터에서 DH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들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DH2 매트릭스라는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일전 시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A 알파 D 데이터를 통해서 DH 파라미터를 통해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 엔드 이펙터 위치를 만족시키는 조인트 밸류들을 얻어냈다면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소스 코드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소스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하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임의의 이니셜 밸류입니다. 이니셜 개수이고 오른쪽이 fsolve를 통해 계산된 우리가 원하는 위치와 방향을 만족시키는 조인트 밸류들을 가질 때 그때 매니플레이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짝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fsolve는 초기 값이 무엇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초기 값들을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면서 그리고 desired end effector 위치와 방향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코드 실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25번째 강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5개의 강의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내용을 배우셨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로봇 공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또 무엇을 공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통 로보틱스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큰 맥락에서.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의 세 가지 시스템이 묶여서 로보틱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에 센싱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센서 자체를 공부하시거나 혹은 이 센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물체를 인지하고 따라가고 하고 이 물체의 상태를 예측하는 이러한 분야를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팔로잉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이 슬램이라는 분야도 공부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이 앞에 있는 두 개보다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판단 측면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찍는 2023년 기준에는 챗GPT가 나오고 딥러닝이 갑자기 발전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라지 모델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모델을 사용한 판단, 이것을 사용한 로보틱스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응용과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가 사실 제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뤘었는데요. 이 제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로봇의 다이내믹스를 직접 한번 분석해보고 논문을 읽어보면서 코드도 구현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은 이 제어 기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적 기법, 로보스트 기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독파해 나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은 딥러닝과 결합해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분야도 있는데 이쪽도 공부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인지, 판단, 제어라는 복잡한 시스템이 엮여야 비로소 로봇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과학자들은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로스라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개발을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도구인데요. 그래서 이후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로스2를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사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 채널은 아니긴 하지만 저의 로스트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저한테 질문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우리가 파이썬으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나하나씩 구현을 했죠. 그런데 실제 로봇 공학자들은 대부분 3차원 로보틱스 시뮬레이터 하나쯤은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로봇 시뮬레이터도 하나씩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가지보와 무조코와 아이젝심, 엔비디아 아이젝심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이 셋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제가 꼭 이거를 배우세요라고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개를 각각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로봇이라는 분야는 프로젝트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것이 로봇을 만드는 것인데요. 로봇을 하드웨어부터 바닥부터 모두 만드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키트를 구매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래서 제가 어떤 키트를 추천하거나 하면은 뭔가 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할 수 있는 타입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어 관련돼서 좀 더 공부해 보고 싶다 혹은 강화학습 같은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밸런싱 봇을 키트를 구매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관련이 깊은 것이 자율주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타입의 이런 키트를 구매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로봇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시를 봤었죠. 그런데 실제로 뭔가 의미 있는 제어를 할 수 있는 로봇팔을 구매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가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나마 조금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떤 회사의 것인지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고 그래서 이러한 로봇팔 키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제가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어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사실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강의 처음부터 모든 컨텐츠를 피드백 주시고 감수를 해주신 정말 감사한 두 분이 계십니다. 로보티즈 표윤석 박사님과 서울시립대학교 박경훈 교수님이신데요. 이 두 분의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이 강의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대학원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여기는 이 두 분의 회사와 두 분의 연구실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5번째 강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강의를 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